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이번 분석 영상도 지난번 넷마블 분석 영상처럼 투자 아이디어를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한번 얻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그런 주류 브랜드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축구를 보면서 혹은 혼자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나 이익이 남을까 하고 궁금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업종 퍼와 그리고 이 회사 퍼를 비교한다면 5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PBR, 장부 가치로 따진다면 회사 장부 가치와 현재 시장 가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평가라고 얘기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지금 이 수치로만 본다면 사실상 판단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보신다면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4.06%, 지금 현재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약 2~3%가 높기 때문에 주식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붙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장기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주식인 듯 합니다. 회사의 운영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매출인데요. 5년 동안 이 파란색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조가 좀 안 되는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씩 줄어들었죠. 2017년에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14년도에도 급감하고 17년도에도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왜 영업이익이 저렇게 줄어들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매출 원가도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죠. 이 부분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냐면 판매 관리비인데요. 판매 관리비가 200억 정도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많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판매 관리비는 어디다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좀 많이 늘은 걸로 알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늘었고, 줄은 부분이 있다면은 기타 관리비, 광고 선접비, 판매 촉진비,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좀 많이 썼는데요. 이 부분은 좀 특이해 보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비라든지 오히려 판매 촉진비를 늘리고 이런 인건비,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고 할 텐데요.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직접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만 뽑아왔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저는 평균 근속 연수를 보는데요. 주에 있는 맥주에 판매하는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14년 8개월, 소주는 16년. 이게 굉장히 회사를 오래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직원들한테 잘 해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오래 다니는 거죠. 만일 직원들한테 잘 안 해준다면 이 근속연수가 3~4년 이렇게 짧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가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월급이 너무 적어서 견디질 못하고 나오는데, 이 회사는 오래 다니는 거 보면은 충분히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수익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도 10%대를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은 투자 가치로는 괜찮은 회사인 듯 합니다. 평균 이상, 평균에서 조금 좋은 정도 생각되어 보입니다. 2017년 이전에 회사가 얼마나 배당을 했는지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거의 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 있을까? 배당만 보더라도 장기 투자로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는 주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부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데요.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못 빌려서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접근하기에는 매우 적합해 보이는 회사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동을 보시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금융 자산의 증가, 개인으로 보면은 펀드를 샀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서 수익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주류 시장이라는 게 뭐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새로 신규 설비를 투자하거나 장비를 사거나 혹은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기말 현금을 보신다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 시장 안에서 돈을 꾸준히 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간다면 아마 다른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관심을 보일 테고 또 그때 되면은 또 회사의 주식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바로 투자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아 이런 좋은 기업이 있구나 혹시 나중에 사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한번 살펴보니 장기 투자 관점으로 나는 배당만 받아도 된다 혹은 10년 20년 들고 있을 거다 라는 분들은 접근하기에는 매우 좋은 주식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괜찮아서 직원들한테 돈 씀씀이를 아끼는 편은 아니라서 취직하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